다시는 한국에 지지 않겠다. 일본이 최근 한국에 과거 반도체를 빼앗겼다며 또 다른 미래 기술은 지지 않겠다고 새로운 선언을 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1일 일본을 대표하는 11개 기업이 모여 양자기술 민간협의회를 출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요타, NEC, 도시바, 엔티팅, 미쓰비시 케미컬 홀딩스 등 일본 IT 제조 금융 기업들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참여 기업이 50여 개까지 늘린다고 했습니다. 거의 국책사업급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된 것입니다. 양자기술은 양자역학을 고속 계산 및 통신에 이용해 컴퓨터의 처리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기술은 정보통신,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해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전세계 강대국들은 양자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며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에서 열세에 놓이자 지지 않겠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뭉치자는 일장기 연합을 발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동안 일장기 연합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이번에도 양자기술에서도 일장기 연합을 내세우며 특히 한국을 겨냥해 말했습니다. 니케이는 일본은 반도체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갖고도 한국과 대만에 밀렸다라고 말하며 지금 정부와 일본 기업들의 연계에 힘을 합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한국을 의식하고 양자기술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한국의 빠른 기술 개발을 의식해서이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고 국내에서는 무엇보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해제된 것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세대 이동통신과 양자기술에 대한 협력이라고 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미국이 중국 기업에 세계 시장을 내준 5세대 때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1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국가안보와 성장 이슈가 동시에 얽혀있는 6G, 오픈랜, 양자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성명서인 양국 정상은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오픈랜 기술을 활용해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여기에서 언급된 기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데다 가까운 미래의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이 불가피한 분야라며 이 분야에서 미국과 한국이 기술 동맹을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물리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손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5G를 세계 최초로 구축해 빠른 기술력을 보여줬고 양자기술에서도 개발 역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협력하자는 것은 미국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만 한국에게도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6G를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국이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통신용 반도체 칩 세계 1위 회사인 퀄컴과의 협력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자 일본은 소외감을 느끼며 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강력한 협력을 천명하자 일본이 완전히 밀리는 게 아니냐며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야 한다고 작정한 것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삼성전자와 SK이노베이션 등은 총 400억 달러, 하나로 약 44조 원 규모의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일본도 이에 질세라 대만 TSMC에게 2천억 원을 지원하며 일본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에 반도체 연구개발 거점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TSMC와 일본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첨단 반도체의 자국 내 양산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협력이지 일본은 일본 기업 20여 곳을 참여시켜 TSMC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받으려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반도체는 디지털 사회에서 경쟁력의 원천이 됐지만 일본은 통신기기에 사용하는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다른 나라에 뒤져 국내 개발 생산체제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TSMC에 이어 미국 인텔에도 유치를 제의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TSMC가 연구개발센터를 일본 스쿠바시에 만드는 것에 대해 앞으로 예상치 못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6년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에서는 주요 7개국 과학기술 담당 장관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하며 신칸센이 정지되고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관회의 참가 중이던 각국의 장관들은 호텔 밖으로 긴급하게 몸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바라키현은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이 끼어들어 있는 복잡한 구조의 지질로 지진이 잦은 곳입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는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며 도카이 제2원전이 운전을 정지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만이 이곳에 일본의 말을 듣고 연구센터를 건설했다가 앞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한국을 VIP로 대우하며 강력하게 협력하자 지금 일본 내에서는 말은 못하지만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건대 교수는 일본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측에 실망하는 입장이라며 햄버거와 크랩의 차이는 너무 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일 회담에서 중국 문제를 4번이나 거론하고 이것을 명시까지 했는데 왜 한국에는 미국이 압박을 주지 않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에서는 이 같은 보도가 아예 거론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스가 정권을 비판하면 한국 정부를 띄워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스가 정권은 지금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며 지지율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일본 국민 83%가 도쿄올림픽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자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도쿄올림픽에 불참하자는 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측에 도쿄올림픽 지도에서 독도를 자국으로 표기한 것을 시정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자 IOC의 중재를 요청하고 일본 공사를 공개 초치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쿄올림픽 불참을 하지 않아도 갈 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며 기다리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도쿄올림픽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열리는 오다이바 해변공원이 오염되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화장실 냄새가 난다며 어떻게 선수들이 그 안에 들어가 경기를 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일본은 여기에서 굴을 양식해서 정화한다고 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당국은 감염자의 대변에서 나온 것이며 불활성화되었기에 그리 위험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더욱더 큰 반발을 샀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충격적인 사실에 너무나도 기가 막힌다며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과연 도쿄 똥의 도시, 결국 똥물 상태인가? 내가 선수라면 거절할게요. 마구잡이 코로나 기술. 그래서 평소에는 수영 금지입니다. 올림픽 선수는 단련되어 있으니까 괜찮겠지. 일본의 겐지스강. 똥에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낮기 때문에 똥들로 넘쳐나고 있는 바다에서 헤엄치게 하는 건 좀 아닌데. 조직위원회 수법, 선수 따위는 생각하지 않지. 대장균 투성이에서 놔두고 자신들은 IOC 놈들과 파티 삼매경 즐김. 세계여, 이것이 도쿄다. 일본은 과거 세계적인 기술대국으로 성장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장기 연합을 통해서 따라가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는 것을 보고 배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아픈 것은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도쿄만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